소성이 강력 추천합니다. 지리산에서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전통 방식 수작업 매주 예약을 받습니다. 진상명가 010-5519-2231. 남원선보살. 예, 나무관선보살. 아이고 간혹 큰 스님. 아이고 뭐 아주 그 산청에서 그 진산명가 매주가 아주 그냥 여기 용두사까지 그냥 코가 찡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또 이게 제가 뭐 광고 모달래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또 여러 차례 전화가 오고 제가 뭐 좀 그것까지 해가 좀 바쁩니다. 저 기도하랴 또 전화번호도 알려드리려. 내가 여러 번 그쪽에서 알려드렸는데 아마 전화번호가 안 떠서 그런가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여기 용두사 아주 매주 냄새가 아주 그냥 아주 등철을 합니다. 예. 안 그래도 이 법당에 매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마는 이게 매주 냄새가 아니고 스님 저기 발꾸락 냄새 아니십니까? 이 아무래도 저기 혼자 이곳 법당에 계시다 보니까 요 또 뭐 방문하시는 손님들도 많고 하신데 내방객도 이 발꾸락 냄새로 좀 들리는데 갑자기 그러니까는 그저께서 저는 진산면과 매주 냄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당황됩니다 저는. 참 제가 속가에 있을 때는 그때는 뭐 목욕탕도 없고 1년에 한 번 딱 목욕탕을 가더라고요. 그때 왜 그러냐면은 목욕탕이 없으니까 시골에 그때는 물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그 큰 대야에서 했죠. 예, 부엌에서 이렇게 했죠. 씻고 이랬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했으니까. 그때는 뭐 잘 안 씻어요 사실은. 잘 안 씻고 이랬는데 절에 들어오면서 아주 그냥 그 냄새 나는 걸 싫어하잖아요. 큰 스님들이 또 그 교육 시키는 스님들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주 씻는 거를 밥은 뭐 이렇게 공양은 대충 이렇게 해도 씻는 것만큼은 아주 그냥 아주 제가 잘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뭐 새벽에 일어나면은 모욕을 다 하고 그러고 하는데 아마 이게 박사님이 볼 때는 아마 이게 이제 연세가 들고 이러니까 축농증 증세가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드네요. 아니 충동증이 있으면 발가락 냄새를 맡지를 못해야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진산명가의 매주 냄새가 용두사 법당에 진동을 한다. 이 말씀을 사실은 제가 좀 우회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발가락 냄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이 법당에서 이 발가락 냄새가 나겠습니까? 이 발가락 냄새 나면 우리 아니 저는 저기 그 스카모니 부처님께서 그냥 기절하십니다. 이 발가락 냄새 나는 법당에 무슨 복을 내려주겠습니까? 그 배우기를 비구는 이제 비구라 그러면 이제 남자 스님을 가져 그러거든요. 비구는 몸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항상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축농증을 저 생각이 나는데 과거에 한 20년 전에 제가 하도 이게 코가 목구멍으로 넘어와가지고 저 일산 동국대학 병원에 거기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수술을 했는데 소음을 하여튼 이만큼 3개를 하나 둘 셋 넣었는데 수술하고 난 뒤에 밥을 먹다가 숨이 막히면 꼭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만큼 축농증 수술도 아주 힘들더라고.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그래서 저는 아주 냄새는 지금 잘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진산명가 원체 그냥 유명하고 이러니까 아마 거기서 바람을 타고 이쪽으로 오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을 또 하네요 또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네요. 굉장히 좀 뭐 서정적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가을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진산명가의 매주 청국장.
뭐 된장 냄새. 자, 그런데 우리 용두사 이 법당에도 지금 뭐 쌀 공장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이 보니까 그 좀 밀감 같지는 않고 황금향 같은 천혜향이라고. 천혜향이라고 예, 하나요? 천혜향. 천혜향 예. 이라는 이 과일이 또 이 법당에 올라와 있는데 뭐 사연이 있습니까? 그 제주도 계시는 보살님이신데 그분이 올해만 가을에만 거의 6박스가 오고 어제 이제 그동안에 6박스는 다른 집 이제 사다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보살님이 이제 직접 농사를 지으셨다 하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박스를 정성스럽게 보낸다고. 그래서 어제 도착했어요. 그래 오늘 아침에 이제 올리고 사실 때 올리고 공양을 또 드렸지요. 또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제가 6월 달에 그 기도를 했어요. 100일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우리가 태아령 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쭉 하다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제 제가 그 전화를 드렸어요. 왜 드렸는가 하니까 이제 기도는 이제 거의 마무리됐는데 전화를 드려가지고 혹시 그 태아령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를 그동안에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스님이 어떻게 그걸 아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끝 마무리에 태아령이 2사람이 비친다. 그래서 이거를 해줘야지만은 완전히 이 100일 기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왜 그런 거 하니까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직도 그 시집을 못 간다 그래요. 나이는 이제 홍기가 찼는데 그뭐 지금 보니까 30 훨씬 넘고 이제 40이 이제 지나가는. 그래서 이게 태아령이 자꾸 이렇게 니만 잘 먹고 잘 사느냐,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니만 잘 먹고 잘 사느냐, 내가 복수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마 있는가 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를 또 다시 잡아가지고 태아령을 한번 영가천도를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꼭 있는 분들은 그냥 넘기지 말고 내 생에 있을 때까지 내 이 세상에 숨 쉴 때 일단은 이렇게 태아령 천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은 자손한테 그 손녀, 손자, 증손자, 승손녀한테 안 갑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나를 좀 다시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또 의리가 돌았더라고요. 예. 이 태아령은 제가 보니까 우리 간우 대종사님 조계종의 간우 대종사님이 이 태아령의 전문가이시고 최고의 권위자신데 아니 그런데 이게 이 불교 쪽에서만 이 태아령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정산도에서도 태아령 천도제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 거기서도 뭐 하지요. 거기도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거기도 불교 쪽 비슷하니까 그게 아마 할 겁니다. 그래. 저는 뭐 전에 한번 들어보니까 거기도 이렇게 뭐 상차림은 뭐 이렇게 뭐 화려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조촐하게 해놓고 그 이제 법사님이 아마 유명한 법사님이 아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이제 불교식으로 안 하고 아마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또 하겠지. 아마 예배 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면은 우리 불교는 과거에 삼국시대부터 했기 때문에 아마 불교가 아마 정통을 하지 않는가 나도 이렇게 생각이 하네요. 예. 불교가 가장 정통성이 있지요.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벌써 한 1700년이 됐으니까
사실 기독교 들어온 지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한 230년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들어온 지가 한 130년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거의 90%가 불교 문화재다. 이렇게 봐도 뭐 과언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뭐 정산도나 또 뭐 기타 유사 종교에서 뭐 태아령 천도식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태아령 이 천도가 어렵다고 그래요. 이 태아는 이제 사람이 되지 못한 죽은 것을 이제 태아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독한 귀신이다. 귀신으로 치면은 얼굴로 칠 줄 모른다. 그래서 굉장히 영험한 큰 고성에게 의뢰해야만이 깨끗하게 태아령을 잠재울 수 있다라는 것이 뭐 무속 쪽이 또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정산도에 계시는 분도 그러고 전반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이 조계종의 이 뭐 태아령 이 천도식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에서 제가 한 1년 살았잖아요. 근데 일본 그 무속인하고 그 스님들하고 내가 대화를 좀 해봤지만은 그 절대로 그 무속인 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 불교의 침범을 안 하더라고. 아주 정확해요. 근데 우리 한국 뭐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은 막 다 한다 그러죠. 그래. 그분들은 아주 끊고 맺는 게 아주 정확하더라고. 스님은 이 천도를 해야 되고 자기네들은 부닥거리를 한다. 이래가지고 과연 참 그 뭘 하나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참 열심히 하더라고 그분들은. 그리고 바깥에 이 음식 쓰레기가 별로 안 나가더라고. 아주 조금 이제 사서 이렇게 절에서도 이게 간소하게 차리고 우리는 뭐 푸짐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연가 저 천도식을 올려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번 같은 거 이런 거는 화려하게 해도 이 음식 같은 건 조촐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참 일본도 이래 보면은 제가 살아봤지만 배울 점이 많다.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예. 예. 자 요즘 뭐 SNS에 많이 뜨던 이야기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달에 석방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들려옵니다. 간호 컨설님께서도 지난번에 예언한 적이 있고 거기에 뭐 징조로 몇 가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촛불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부적을 내린 이후이죠. 부적을 내린 이후에 촛불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것도 매우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에 구속 만료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속 만료가 돼서 석방될 확률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란 사건의 이 최종 선고는 2월 달쯤 떨어질 건데 2월 달이지만은 이 구속 기간 만료가 1월 달이랍니다. 그래서 1월 중순경에 추가 영장이 없으면은 구속 만료와 함께 석방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더 큰 희망이 또 생기졌습니다. 거기다가 간혹 큰스님께서 이 보도 이전에 훨씬 더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그걸 또 뒷받침해 주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석방 촛불을 하나 밝히셨는데 그 불꽃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초 좀 한번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박정희 대통령 108돌 탄신일 그 촛불을 좀 갖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져오신 거는 지난 박정희 대통령 108돌 때 그거를 촛불이 나오게끔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래 놓으세요. 자, 이 굵기입니다. 지금 굵기고 자, 윤 대통령의 지금 석방 촛불 하고 이 뭐한 3배가 그 발래요. 윤석열 대통령 그 촛불이 참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그 108돌 탄신일 촛불 그 기운을 윤석열 촛불이 다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운을 박정희 대통령 기운을 다 예. 받아간다는 뜻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 박정희 대통령 저는 참 각하라고 부르고 싶은데 아마 저 세상에서 아마 우리 우파가 똘똘 뭉쳐가서 큰 일을 이제 하십시오 하고 아마 기운을 팍팍 넣어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지금 한 보도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빨라도 내년 1월 9일 변론 종결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전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라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재판에서 내년 1월 5, 7, 9일 사흘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부 사건을 병합해 처우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절차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1월 15일과 1월 16일을 예비기일로 지정했다. 계획대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늦어도 1월 16일 변론이 마무리된다.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내란 사건 1심 결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내년 1월 18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당초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고려해 12월 20일 변론 종결을 목표로 했으나 정인신문 등 절차가 지연되며 약 한 달가량 변론 종결이 미뤄졌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2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한가닥 희망이 더 커졌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석방 촛불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8돌 탄신일 촛불과 너무 비교되게 커지고 있으니까 이 기대 심리는 더더욱 높아집니다. 거기다 또 우리 간혹 선생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부적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기도로만 돼서 될 일이 아니라 부적도 내리고 촛불도 켜고 또 기도도 하고 지금 2중, 3중, 4중으로 지금 꼭 내년에 초에는 꼭 나오시라고 또 나오셔야 됩니다. 또 그래야지만은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저쪽에서는 뭔가 구속 만료일이 아마 내년 그 말일경으로 그러니까 한 20일인가 18일인가 이래 되는 걸로 됐는데 뭔가 모르게 더 하나를 사건을 더 넣어서 아마 아마 재구속 하려고 아마 시킬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게 막아질 수 있도록 부적과 촛불과 기도로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일은 내년 1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18일 예. 정도. 예.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내리신 부적 잘 있는지 또 저희들 예. 확인해야 되니까 한번 확인 좀 하죠. 또 뭐 설마 이 도둑이 들어서 그 부적 훔쳐가지는 않았겠죠? 참, 지금 부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내를 하는데 참, 참,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아이고 뭐 대종사 스님이 또 속이 그래 좁냐고 또 이럴까봐 좀 쉬하세요. 예. 아니 그 대종사님이 그 속이 좁네요. 그냥 조용히 그냥 부적 내리시면 되는데. 원래 속이 넓은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아주 좁쌀만한 수도 있습니다. 그요. 그 윤 대통령 부적은 맞습니까? 저는 뭐, 예. 또 엉뚱한 부적 가져올까 아니.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요게 11월 18일 날 참 이거 우연이네요. 내년 1월 18일이 만료면은 11월 18일 날 이거 참 그거 썼네 보니까. 야, 1.1 지금 야, 이거 1월 뭐, 18일인데. 예, 제가 이거 기록을 해놓거든요. 내년 25년 11월 18일. 구속 만료 2달 전에 딱 쓰신 겁니다. 예. 이겁니다. 아주 윤 대통령 뭐 꼭 출소하시라고. 예. 그것도 참 불하고 촛불하고 아주 참 아주 상통 일맥으로 아주 그냥 딱 통합니다 이게. 보니까 저기 나무 목자하고 그 불화자가 2개 들어있고 나무 목자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예. 무슨 의미인가요? 이번 사주를 보면은 목이 없고 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무하고 불을 넣네요. 예. 나무를 넣고 불을 이제 2개씩 넣고 그래서 이걸 뭐 단지 이건 넣는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서 그래야지만 이게 효염이 있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 보면은 사실 그 사주상으로 보면은 내년에 병원년이거든요. 병원년인데 마침 하늘이 이거 도올라서 도온 게 그렇게 쉽더라고 나는. 왜냐면은 원래 이 윤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보면은 한 달이 좀 밀려. 그래서 내년 2월 달이 돼야지만은 2월 한 말경 이래 돼야지만은 이제 음력으로 쳐서는 내년에 병원년이 이제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년 1월 달, 2월 달까지는 아직 올해 그 운을 먹는다. 육식갑자로 봐서 올해 운을 먹는다. 그래서 사실 참 이런 경우는 참 천운을 타고나셨다. 모든 게 하늘에서도 불을 지게 이제 내주고 그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내주는 격이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촛불을 봐서는 내년 1월 달도 중요하지만은 내년 1월 말경도 중요하지만은 2월 달, 3월 달이 아주 중요하다. 양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때 가면은 이 충살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윤 어게인을 할 수 있다. 물론 뭐 대통령은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복귀는 못하지만은 우리 헌법으로서는 복귀를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분의 존재 가치는 하늘에서 아마 엄청난 파워를 내려주는 격이다. 그리고 올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 올해가 그래도 뱀해란 말이에요. 2월달, 3월달 초까지는 뱀해로 본다. 그거는 무슨 의미냐? 올해가 윤달이 들었기 때문에 한 달 밀린다. 그래서 천운을 아마 이렇게 하고 또 하늘에서 귀인이 길조
귀인이 아마 이렇게 또 받쳐준다. 그리고 이 사실 하늘에서 이렇게 군사를 많이 이렇게 내려주는 격이다. 꼭 하늘에서 뭐 의병들 군사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가 아주 좋다. 내년 2월에는 1월 달도 그렇지만 내년 2월에는 경인월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인호술 이 합이 들어가지고 대통령한테 너무나 큰 힘을 준다. 여기다가 또 관원 스님이 이제 부적을 썼고 촛불을 밝히고 이거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좋은 일이 있지 않는가. 그 좋은 일이라는 거는 그냥 석방되는 게 아니라 무죄 석방 될 가능성이 아주 엄청나게 크다. 60갑자로 봐서는 자월 경금이라 너무 이렇게 추운 그 사주예요. 근데 태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를 2개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늘에서 화기가 이 대통령한테 확 비쳐가지고 명예 회복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다 기소했던 거 이런 거는 다 허울이었다. 또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참 여자분이고 이래서 그런지 그 저쪽에서 재판부에서 유죄를 내릴 것 같으니까 포기해 버렸어요. 적극적으로 하다가 뭐 일주일에 거의 교도소에서 나오셔가지고 일주일에 아마 4번을 아마 재판을 받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아마 그 유죄 판결을 내릴 것 같으니까 모든 걸 포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윤 대통령은 적절하게 내가 나갈 때는 또 나갔고, 또 저쪽에서 좀 불리하다, 일진이 안 좋다 이러면 또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한다. 그래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거의 98%다. 2%는 뭐냐? 2%는 이 부적과 이 촛불을 밝혀서 거의 100%를 만들겠다. 용두사 부처님한테 이 기도를 많이 올리고 이러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나도 이 생각합니다. 간혹 큰 스님의 그 60갑자 대로만 된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지금의 정치적 지형은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곳 용의 백회자리 용두사 법당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촛불이 불꽃이 굵기가 다른 초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굵다라는 게 참 신기롭고 신묘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관우 큰 스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또 한 통 받았어요. 여기 보면은 등이 이제 크게 이제 걸렸는데, 큰 등이 걸렸는데, 그분이 이제 그 경기도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등을 큰 거를 이렇게 달았어요. 뭐 이렇게 가격은 뭐 참 얘기하기가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 등도 달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등도 달았는데, 어제 전화 와가지고 스님 방송을 들으니까 참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보태서 이 촛불을 계속 나오실 때까지 좀 밝혔으면 이렇게 그래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일주일 초니까 한 10자루만 앞으로 키면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아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왜 안 되냐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켜서 안 되고 김건희 여사 초도 켜야 됩니다 하고서는 어제 참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초가 뭐 끝나지만은 바로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초하고 또 김건희 여사 건강 초하고 그리고 계속 밝히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참 드리고 싶은 말은 나 윤석열이야. 송골하십시오. 지리산에서 만든 청국장 가루 몸에 정말 좋습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청국장 가루 진산명가 010-5519-2231